걷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60세 이후 필요한 진짜 운동. 걷기는 오랫동안 최고의 운동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걷기를 권장했고, 하루만보 걷기는 한때 국민 캠페인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도 걷기는 가장 쉽고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니까 괜찮아. 실제로 걷기는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심폐 건강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고 이웃과 대화하며 걷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여전히 중요한 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40대, 50대와 달라서 단순히 걸음, 수를 채우는 것으로는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근육은 50세 이후 매년 12%씩 줄어들고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걷기는 심폐에는 좋지만 근육을 충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즉 매일 걷기를 열심히 해도 허벅지 근육은 계속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떨어지고 낙상 위험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나는 매일 걷는데 왜 계단이 힘들지? 왜 점점 무릎이 시큰거리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답은 바로 걷기 외에 필요한 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60세 이후에 걷기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우리 몸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근육량 감소근 감소증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는데 이 부분은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결국 무릎 관절이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고 관절염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골밀도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점점 약해집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남성은 65세 전후부터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단순 걷기만으로는 골밀도 유지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뼈를 강하게 만드는 건 근육의 힘과 저항 운동인데 이게 빠지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걷기는 직선으로만 반복하기 때문에 균형 능력을 길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 평지는 잘 걷는데 계단이나 비탈길에서 자꾸 휘청거린다는 경험을 합니다. 결국 낙상으로 이어지고 고관절 골절은 시니어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넷째, 심폐 기능만 편중된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심장과 폐에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팔과 어깨, 상체 근육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그래서 걷기만 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체 근육이 약해지고 일상 동작 물건 들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60세 이후의 운동은 걷기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폐뿐만 아니라 근육 뼈 균형까지 챙기는 종합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 반드시 해야 할 운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드는 걸 떠올리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근육에 자극을 주는 모든 동작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스쿼트가 됩니다.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지고 무릎 관절이 안정됩니다. 또 하나는 벽 밀기 푸시업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푸시업은 힘들지만 벽에 손을 대고 상체를 앞뒤로 움직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팔과 어깨 근육이 강화되고 상체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핵심은 체중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내 몸의 무게로 근육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시니어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보장해 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균형 운동입니다. 사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60세 이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심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균형 운동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균형 운동은 한 발 들고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10초 동안 한 발로만 서 있다가 바꿔주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이 훈련만으로도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발끝으로 걷기와 뒤꿈치로 걷기입니다. 집 안에서 복도를 걸을 때 일부러 발끝만 디디거나 뒤꿈치만 디디고 걸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발목 근육과 균형 신경을 강화해 줍니다. 균형 운동의 장점은 별도의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TV를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고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균형 운동을 매일 5분씩 한 시니어 그룹은 2년 후 낙상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뇌와 신경 회로가 균형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즉, 균형 운동은 몸을 지키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이 뼈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든다면 균형 운동은 그 힘을 넘어 실제 사고를 막아주는 안전벨트 같은 존재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모 씨는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해온 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원을 돌려 걸었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건강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뼈는 약해져 있었고 허벅지 근육은 50대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만으론 부족합니다. 근육과 균형을 지켜줄 운동을 병행했어야 합니다. 김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센터 통계에 따르면 매일 걷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근감소증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 이모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 1시간씩 걷기를 했지만
조금만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는 게 버거웠습니다. 결국 재활운동 전문가의 권유로 스쿼트와 벽 푸시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걷기는 기본이지만 그 위에 근력 균형 운동이 더해질 때 비로소 건강한 노후가 완성됩니다. 과학적 연구도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NIA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2,0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걷기만 한 그룹은 낙상과 골절 위험이 40%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노년기에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서는 매일 걷기만 한 시니어와 일주일에 3회 근력 운동을 병행한 시니어를 비교했습니다. 2년 후 근육량 차이는 무려 15% 이상 벌어졌고 골밀도 역시 근력 운동 그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걷기 운동만 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32%가 근감소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반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그룹은 단 12%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구들이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심폐는 지켜주지만 뼈와 근육 균형은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걷기만 하다 보면 나는 매일 운동하는데 왜 점점 힘들어지지? 라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60세 이후의 운동은 반드시 다각적이어야 합니다. 걷기를 유지하면서도 근육을 쓰고 균형을 잡는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장수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스장 갈 시간도 없고 무거운 아령도 못 드는데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해요? 사실 근력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무릎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바닥을 대고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번 해보세요. 상체 근육이 강화되고 팔 힘이 붙습니다. 물건 들기, 문 열기, 일상 동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물병 아령입니다. 500ml 생수병을 양손에 들고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어깨와 팔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굳이 헬스장에 덤벨이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을 매일 10분만 해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오늘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상 속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지지만 조금이라도 쓰면 기적처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근력과 더불어 시니어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균형 운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히 운동하는 거 귀찮아.
사실 균형 운동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발 서기입니다. 양치할 때, TV 볼 때, 의자 잡고 한 발만 들고 서보세요. 처음에는 5초 익숙해지면 10초, 20초까지 늘리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발끝 걷기와 뒤꿈치 걷기입니다. 집 안복도를 걸을 때 발끝만으로 5걸음, 뒤꿈치만으로 5걸음을 걸어보세요. 발목 근육이 강화되고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 감고 걷기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3걸음 정도 눈을 감고 걸어보세요.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이 균형을 잡는 법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도 매일 5분 한 발 서기를 한 시니어 그룹은 낙상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균형 운동은 몸을 지키는 보험과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 그것이 곧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근력과 균형을 채웠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유연성 운동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유연성을 간과하지만 사실 이건 운동의 마침표이자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작은 동작에도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이다가 삐끗하거나 발을 헛디디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유연성이 좋아지면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근육과 관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목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천천히 앞뒤, 좌우로 돌리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목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어지럼증과 두통도 줄어듭니다. 둘째,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굳은 어깨가 풀립니다. 셋째, 허리와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상체를 숙여 발끝을 잡아보세요. 허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매일 5분만 해도 몸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여전히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건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균형 운동으로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유연성 운동으로 몸을 부드럽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걷기의 효과도 배가 됩니다. 단순히 걸음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다각도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니어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노후가 진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하나씩 추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운동을 해오셨나요? 앞으로 어떤 운동을 더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요.